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로 가장 앞섰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TK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9%, 김문수 후보 45%, 이준석 후보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TK 유권자 73.89%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이재명 후보는 22.76%에 그쳤습니다. 그때와 다른 양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TK 민심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후보 모두 TK와 인연이 깊고 TK를 첫 유세지로 정할 만큼 공도 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변화의 폭이 더 커질지 아니면 다시 한쪽으로 결집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TK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29%로 집계가 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45%, 이준석 후보가 13%가 나왔습니다. TK 여기서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현장의 소식을 전에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TK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필이면 저희한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 나온 여론조사가 있고 전체적인 지지도 훨씬 좁아진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가장 불리한 걸 썼는데 저는 특히 이제 TK의 이 여론조사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나도 TK 사람이다. 재명이가 남이가 이제 이런 슬로건을 쓰시는 걸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흔들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경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치렀고 그 후유증이 사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본인이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삐져 계셔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 구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TK의 민심이 저 수치와는 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이번 주말 정도 지나가면 상당히 많이 저희로서는 저희 가장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수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되게 좀 느긋하신 거 아니 일부러 느긋하게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너무 느긋하게 보이시는데 아니 실제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시고요. 다 그 대한민국의 이 고등교육까지 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지난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한 그 충격은 그쪽은 다르게 느끼셨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좀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아끼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정도 충격의 일을 저질렀으면 이거는 어쨌든 그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화나죠. 계엄 얘기 자꾸 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TK든 전국이든 정말 민주당이 지난 2년 정도 저지른 엄청난 그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예민한 분들도 많고 또 각종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것만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까 저 수치보다는 훨씬 다른 현상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내 자식이 나가서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고 싶은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 정당이 자기 의지처 같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아요. 현존하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예.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입니다만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고 그러면 그거 가만두나. 민주당이 계속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반성 안 하시잖아요.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 이 일이 민주당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이재명 저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하자고 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 출당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너무 여유가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아니 놔두면 TK 표심 돌아오겠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반적인 후보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올라오신 게 아니고 한덕수 후보를 팔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사기쳐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낚아채신 분인데 TK는 어떤 거냐면요. 대구 경북은 어떤 경우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기는 후보를 밀었고 우리가 주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괜찮은 후보, 이기는 후보를 공천해야 TK가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기본적인 경쟁력이 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TK 표심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 끝까지 밀어넣으면 안 됐던 게 이분은요. 2016년에 이미 대구에서 심판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때 국민의힘 전신정당 달고 나와가지고 2016년에 수성갑을 뜬금없이 험지 만들어가지고 완패했던 분이거든요. 게다가 그럼 이분이 그러면 대구에서는 인기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인기 있냐? 2018년에 서울시장 나오셔가지고 24%도 못 받고 떨어졌던 분이에요. 대구에서 이분을 믿고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밀어주기에는 너무 약한 후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요 지지율이 어쩌면 그냥 약간 과거의 관습, 그냥 이제 습관으로 남아있는 건데 저는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 못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요새 이준석 후보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찍으면 안정적으로 2등한다. 이길 가능성이 0%인 후보 찍는 게 사표 아니냐. 근데 나 이준석은 3등 할 수도 있지만 대역전극 써서 1등을 할 수도 있는 후보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준석 찍어주는 게 표를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대구 경북이 결국은 뭔가 이기는 선택보다 뭔가 조금 더 폼나는 선택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폼나는 선택이 뭘까요? 이준석입니다. 예. 예. 이준석 반면에 후보 같은 얘기로 아니 노원구에서 떨어지신 분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르죠. 그건 더 신선했을 아니 텐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 텃밭에서 역전승을 한 거고 이준석 후보 요새 노무현 정신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 서울의 강북 지역, 뭐 노원, 도봉 지역 이런 데서 자기가 한번 떨어져 박근혜 귀공자 타이틀 달고 쉽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 뛰어보고 또 중도층 좀 더 확장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이거 하면서 떨어지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 오히려 훈장이죠. 예. 텃밭에서 떨어지는 거랑 다르죠.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도 이제 어제 TK의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왔고 또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22.76%를 얻었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29%. 물론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바빠서 후보가 대구 가서 유세하는 줄 모르고 사진을 본 거예요. 예. 근데 이 밑에 이게 보니까 여기가 대구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 예.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대선 후보가 오셨는데 그 정도밖에 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예. 그만큼 네. 뭐 인파도 많이 몰리고 사람들도 열기도 대단했고 우리 원외 지역 위원장님들 제가 아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신나셨더라고요. 정말 기운을 얻고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저희는 그 국민의힘처럼 괜찮아 이렇게 자만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압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쨌든 달라지고 쇼라도 하면 그 쇼를 믿어라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지지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스스로 쇼를 잘하고
황골 탈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표를 가져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행여나 실수하고 오만해 보일까봐 예.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부산에서 압도적인 승리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반드시 승리.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지지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한 분이 3표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간절하고 저는 호남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수치상으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호남에서 10%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그 이정현 후보를 비롯해서 또 정우찬 후보를 비롯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죠. 내 텃밭은 지키고 남의 편을 뺏어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대구 시민들과 경북의 도민들이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보수에서의 어떤 교체 그리고 보수 주류 세력들에 대한 경고 이런 걸 좀 분명히 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번 요구드립니다. 선거에서 왜 대구 경북이 중요한 걸까요? 과거에도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각 후보가 모두 첫날 모였고 또 연고가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최일선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대구 경북이? 대구 경북 표가 그러니까 표라고 표현하기 좋은데 유권자분들이 지금 약간 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무기력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정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는 오히려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뭐 뿌리가 있는 분도 아니고 용병으로 갔다가 썼는데 용병이 오히려 이제 집에다가 이제 난사를 해버린 그런 형태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약간 좀 무기력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뭐 국민의힘 같으면 조금 단단하게 한다 아니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건 빨리 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가장 먼저 가가지고 이건 대구 경북이 잘못한 게 아니다. 뭐 이준석 후보보다 양두구육이라는 얘기하지만 저 양반 저 대통령이 예. 뭐 비상계엄 할 줄 솔직히 뭐 알았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기력해 하게 계시지 말고 이준석 후보는 이겨본 후보니까 저희가 뭐 지난 대선 저희 과대평가해 주시지만 이준석 후보 덕분에 이긴 거다라고 하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서 지휘했던 지방선거도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 대구 경북에서 지는 선택 말고 이기는 선택을 하시라라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저희는 사실 뭐 대구 경북 물론 중요한 저희 핵심 지지층이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도층의 승부처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대구 경북 출신 뭐 아주 전형적인 TK 출신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분은 사실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쭉 정치를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분들이 느끼기에 대구를 대표하는 주류 정치인, 거기서 국회의원을 안 하셨잖아요. 예. 주류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좀 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저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아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뭐 저희가 분명한 사실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제 이제 좀 몇 번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바빠서 못 나가다가 이제 그 차 유세를 제가 서초구 국회의원 나가봤는데 뭐 서초구도 보수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는 곳이고 그렇긴 하지만 좀 분위기가 지난 총선 때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참을 연설을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셔서 뭐 고생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설득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데
김문수 후보님도 아마 대구 경북에서 뭔가 이번 주말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표심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집중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의 살아온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면 예. 일단 대구 경북에서 표심의 변화가 좀 일어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구 경북은 중요한 곳이죠 저희에게는. 이 밤에 분명히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지금 우리 토론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자식을 사랑하면 회초리를 아끼면 안 된다는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호남은요 민주당이 진짜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다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연관이 다 있는데 한 번은 뭐 국민의당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2010년 총선에요. 예. 호남을 민주당이 싹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계속 쭉 쳐왔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014년에 그거보다 훨씬 전인데 이미 조짐이 있었던 거죠. 순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 혹시 천하람 의원 그때 출마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뒤였죠. 네, 예. 저는 한참 뒤. 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세상에. 호남 한복판에서 보수당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예. 그때 민주당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도부가 싹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민주당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집권하는 세력으로 이제 커오고 연속 집권을 가능한 정부로도 이렇게 정도로 이제 오는데 이번에 매를 아끼시잖아요. 대구에서, 경북에서 내란이라고 불리고 있는 계엄을 지금 저질러 놓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사과도 아끼던 뭐 그런 후보가 지금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문제 없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을 또 찍어주잖아요. 매를 아끼잖아요. 자식은 진짜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쓸모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가 진짜 혁신되길 바랍니다. 혁신 보수가 들어서길 바라고 그거를 대구와 경북의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해주셔야 돼요. 만일에 아까 제가 조언 드린 것처럼 앞으로 20일 동안 민주당도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만 열심히 공격하고 그 비판을 제대로 하면 저는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확 판을 뒤집었던 것처럼 하실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는 진짜 저희는 30%라고 하는 그 지지율로 민주당에게도 그 어떤 뭐 종자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보수를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정치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그 일을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에게 덕담해 주셔서 뭐 일단 정치적 의도를 다 빼고 예.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몸값이 제일 비싸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자녀를 너무 때리면 안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잘못한 정당을 혼을 내셔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건 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때렸는데 그 대체제로 대한민국을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후보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덕담을 해서 이게 누군지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덕담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사실 저희가 6월 3일 대선을 치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6월 3일이라는 날짜가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려보면 4년 전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할 때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던 연설을 했던 날이 바로 6월 3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비하인드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몰매 맞을 줄 알고 계란 맞을 줄 알고 비상구 위치 알아놓고 수행하는 친구랑 뛰어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랬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부터 가장 먼저 그래 변화가 필요하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주시면서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헌정사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탄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서 과거 회귀적인 내지는 보다 이상한 길로 가는 다른 선택이 아니라 조금 새로움과 미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좀 의미 있는 회초리를 좀 들어주시기를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박용진 의원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의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부분을 얘기하듯이 대구 경북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균형 있게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정말로 대구 경북 분들이 외면을 해도 그분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무릎 꿇고 저희가 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12월 3일 날 그 시간을 잘라서 그날의 상황만 가지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돼 이걸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민주당이 그 전에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국회 군인 들어온 그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어서 깊게 박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무차별 탄핵이라든지 국회를 사실상 사유화한 한 당대표가 국회를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사유화한 그 역사에 대해서 저는 대구 경북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분들, 호남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역사를 보고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런 예. 부분들이 저는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짚을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은퇴 뒤에 더 지금 뜨거운 인물이 됐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막걸리 한 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공항에서 만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에 뭔가 영향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는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어떨 때는 좀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캐릭터는 밉지 않은 이렇게 동네 아저씨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젊은 층한테도 상당히 인기도 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홍준표 후보가 전 시장이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는 그런 좀 시원시원한 홍카콜라의 시원시원한 면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못하더니 끝나고 나서 막 시원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또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저질른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도 알듯 모를 듯한 얘기들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 정당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에도 안 좋다. 그렇다고 저기한테 표 줘? 그게 아니라 저기를 그냥 부수고 새로운 혁신 보수가 들어서는 게 맞아. 오히려 그런 측면의 길을 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해줘야 돼. 국민의힘 대통령이 뽑혀야 돼라고 하면서 뭉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표를 주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민주당한테 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충격을 한번 줘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개혁신당을 잘 거기서 그 해당 지역에서 또 보수 지지층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에 되게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가치, 존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막걸리 한 잔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히 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호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어떤 대통령 당선자들도 얻어보지 못했던 30%의 득표율, 30%대의 득표율을 얻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선거 결과로 보수의 대혁신도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런 과정에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하나의 표징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는 아무리 아까 절실하다고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리 급해도 민주당이 이건 조금 선을 넘었다 싶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홍준표 전 후보님은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뭐 삼선 국회의원의 도지사, 시장, 그리고 최근 며칠 전까지 저희 당의 경선 후보였던 분입니다. 뭐 과거의 인물이면 민주당이 뭐 통합의 명분으로 이렇게 뭐 러브콜을 하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님이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뭐 선배님 뭐 막걸리 한 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상대당이 힘들어하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유 있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유 있으신데 굳이 며칠 전까지 저희 당 후보였던 분한테까지 그렇게까지 무슨 일종의 뭐 이간계 비슷한 것들 구사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뭐 제가 뭐 홍 시장님이야 원래 워낙 변칙복서기 때문에 저희도 종잡을 수 없는 분이어서 뭐 그분의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좀 안 그러시는 게 옳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홍준표 전 시장님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를 내셔야 되는데 그분은 가만히 그분은 그분의 성향이 그러셔서 예, 지금 하와이에 있으니까요. 저도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는 거 저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이번 경선 프로세스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매칭을 시키면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말만 하와이 가고 싶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몇 분은 이미 가셨어야죠. 아니면 탈당하겠다라고 할 때 당시 쌍권이라고 하는 지도부가 집 앞에 찾아가서 말리는 모습이라도 나왔어야죠. 그게 정치 도의죠. 수십 년 활동하신 분이 탈당하겠다고 하는데 아유 저 양반 우리도 감당 못한다. 가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또 인기가 좋아지고 존재감이 커지니까 어떻게 우리 당에 이렇게 오래 있어놓고 저럴 수가 있냐.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출국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준비해놓은 공약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같이 뭐 이준석 후보가 써도 된다. 이렇게 여러 덕담해 주셔가지고 실제 개혁신당의 전직 홍카단, 그러니까 예전 홍카콜라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뭐 홍준표 시장님이 이미 충분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정계 완전히 은퇴한 건 맞죠? 저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게 여의도 예.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고 예.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서 예. 홍준표 전 시장님 정도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를 다시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는 영입을 제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 근데 저 이거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 정치 도의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시장님 워낙 거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영입 제의한다 만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뭐 홍준표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에 따를 뿐이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마지막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페이스북에는. 어쨌든 당 그 경선 과정과 그 뒤에 이른바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희 예. 입장에서도 홍 전 시장님이 어쨌든 뭐 좀 서운하신 감정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감정이 좀 그 서운한 감정이 크신 상황이지만 또 오늘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아주 정중한 일단 예우의 장문에 또 글을 SNS에 올리셨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